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 입력, 연속 데이터, 메모, 하이퍼링크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 및 편집. 데이터를 입력하고 셀 포인터를 아래로 이동하면 엔터 키를 누른다. 여러분, 셀 포인터를 아래로 이동하려면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렇게 해서 셀을 선택하고 엔터 키 누르면은 바로 아래 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누른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텍스트 숫자 조합은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되고 숫자, 날짜, 시간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기풍쌤이라고 써볼게요. 제가 여기 밑에 김이라고 써도 이렇게 기풍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숫자나 날짜나 시간은 근데 12시 30분 안 입력돼요. 12시 해도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되고 숫자,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자, 볼까요?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써보면 새 시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hift F12를 눌러서 새 시트를 넣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풍이라고 쓰면 셀의 왼쪽에 입력이 되고 숫자로 쓰면 셀의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숫자, 날짜, 시간은 셀의 오른쪽에, 문자와 숫자 조합은 셀의 왼쪽에 입력이 됩니다. Alt 엔터 한 개의 셀에 줄을 바꾸어 데이터를 입력한다. 자, Alt 엔터 한번 볼까요? 여기다 기풍 쓰고 Alt 엔터를 눌러서 봄내 쓰면 한 셀에 두 줄, 세 줄, 네 줄 바꿔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는 뭐냐면 이렇게 영역을 씌워준 부분에 같은 글자를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풍 쓰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영역을 지정한 부분에 데이터가 함께 입력이 됩니다. 자, 문자 데이터. 한글, 영어, 특수문자, 문자와 숫자 혼합된 데이터입니다. 한글이나 영어, 특수문자, 문자, 숫자 혼합된 데이터를 다 문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문자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기본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텍스트 숫자 조합은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숫자, 날짜, 시간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숫자, 날짜, 시간은 다 숫자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셀의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숫자의 중간에 문자나 공백이 들어가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숫자를 쓸 때 1 쓰고 한 칸 띄고 2 썼다. 그럼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문자입니다. 문자. 자, 날짜 데이터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또는 슬래시로 연월일을 구분하여 입력하지만 날짜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12월 30일 하면 이렇게 빼기로 쓰셔야 돼요. 그럼 얘가 날짜로 인식이 돼요. 이렇게 12월 30 또는 12/30일에도 날짜로 인식이 됩니다. 12월 30일 이렇게 써져요. 자, 1900년 1월 1일이 날짜 1년 번호 1이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자, 여러분, 날짜에는 1년 번호가 있습니다.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표시합니다. 1900년 1월 2일은 숫자 2가 됩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숫자가 1씩 증가됩니다.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한 경우 30 이상이면 1900년도로 인식하고 30 미만이면 2000년도로 인식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00년 25 다시 1월 20일 이렇게 했어요. 엔터 치면 2025년이네요. 그렇지만 56 다시 1월 20일 하면 얘는 1900년도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 컨트롤 세미콜론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시간 데이터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 자,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으로 시분초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12시 30분 25초 이렇게 콜론으로 써주셔야지 얘가 시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12시간제일 경우 시간을 입력하고 공백을 한 칸 입력하고 AM 또는 PM을 입력하면 됩니다. 한 칸 꼭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시간을 입력한 다음에 한 칸 띄고 PM이든 AM이든 또는 A나 또는 P를 써주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집니다. 시간은 숫자로 0 이상 1 미만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시간은 여러분 낮 12시에서부터 24시간 지난 그 시간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낮 12시는 0.5가 되고 오후 6시는 0.75가 됩니다. 여러분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숫자로 낮 12시는 뭐라고요? 0.5. 오후 6시는 뭐라고요? 0.75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스템의 시간이 입력이 됩니다. 자, 숫자기 보겠습니다. 숫자는 셀에 오른쪽에 입력이 됐네요. 그렇죠? 1, 2, 3, 4라고 입력하면 그럼 결과는 뭐예요? 셀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3-5 또는 3/5라고 입력하면 03월 051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날짜로 인식이 됩니다. 12시 30분 이렇게 입력하면은 셀의 오른쪽에 딱 정렬되네요. 여기 날짜, 숫자, 시간은 셀의 오른쪽에 입력이 되네요. 문자는 셀의 왼쪽에 입력이 됩니다. 자, 이건 뭐 숫자만 입력해야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돼서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됩니다. 날짜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연월 1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3월 5일 직접 날짜를 한글과 함께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3월 5일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는 여러분 날짜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시간은 콜론으로 10분초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12시 30분 AM. 이거는 띄어쓰기 안 했네. 그쵸? 시간과 AM을 붙여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돼요. 여러분 이거 한 칸 띄워줘야지만 뭐로 인식이 돼요? 시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문자를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한자 특수문자. 한자는 한글을 입력한 후 한자를 누르고 한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누르면 특수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는 한글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한자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고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문자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면 셀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내용만 지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서식이나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홈 편집에서 지우기를 하면 홈 탭에 편집 그룹에 보면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 지우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거기에 있는 서식이나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식은 뭐예요? 글꼴 크기, 글꼴 색깔, 글씨체, 뭐 테두리, 셀 색,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식이라 그럽니다. 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셀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자,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면 내용만 지워지고 서식과 메모는 남아 있습니다. 자, 셀 편집 모드. 이 셀 편집 모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수정할 때 여러분 이게 셀 편집 모드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게 셀 편집 모드가 되는 겁니다. 또는 F2키 눌러도 셀 편집 모드 되고 또는 수식 입력줄에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식 입력줄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2번 클릭한다. 네, 좋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F2키를 누른다. 네, F2키를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F2키를 누르면 선택한 셀에다가 F2키를 누르면은 그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홈 편집에 가면은 홈 탭의 편집 그룹에 보면은 지우기가 있어요. 그 지우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두 지우기가 있어요. 이 모두 지우기는 뭐예요? 모두 서식도 지워지고 메모도 지워지고 내용도 지워지는 겁니다. 서식 지우기는 서식만 지워지는 거고 내용 지우기는 내용만 지워지는 거고 하이퍼링크는 해제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던 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메모 지우는 방법 이것도 중요해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메모 삭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모가 들어가 있을 때만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홈 편집 지우기에서 메모 지우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또는 검토에서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들어가서 삭제를 클릭하면 메모가 삭제됩니다.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메모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내용만 지워집니다. 자, 셀 포인트 이동 방법 엔터키. 엔터키를 누르면 셀 포인트가 한 칸 아래로 이동합니다. 또 이 방향키 눌러도 아래로 이동합니다. 아래쪽 방향키 눌러도. 자, Shift 엔터키를 누르면 셀 포인트가 한 칸 위로 이동합니다. 자, 위 방향키 눌러도 셀 포인터가 위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셀 포인터라는 게 이게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셀 포인터입니다. 이게 셀 포인터. 내가 현재 선택하고 있는 그 셀이 셀 포인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누르면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Shift 탭 탭키 짠. 네, 여기 바뀌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탭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런데 Shift 탭키를 누르면 셀 포인트가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홈을 누르면 셀 포인트가 A1 셀로 이동합니다. 자, 홈키를 누르면 셀 포인트 같은 행에 A열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C5 셀에 셀 포인터가 있었어요. 그럼 홈키를 누르면은 같은 행이에요. 그렇죠? 행은 같아요. 그렇지만 열이 A열로 맨 첫 번째 A열로 옮겨집니다. 근데 블록 지정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블록 지정한 범위 안에서 셀 포인트가 반복적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클릭하고 엔터키 누르면 밑으로, 엔터키 누르면 또 밑으로, 엔터키 누르면 또 아래로, 다시 엔터키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블록을 씌운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3번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연속 데이터 입력. 자, 채우기 핸들 요거 여러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연속 데이터 입력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별표. 자, 별표 2개 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려면 이 셀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타날 때 십자 모양이 나타날 때 여러분 연속 데이터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D 인접한 위쪽 셀의 내용을 빠르게 입력하여 복사할 수가 있고, 컨트롤 R 입력한 왼쪽 셀의 내용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D가 뭐예요? 다운이에요. 아래로 빠르게 복사하는 거고, R은 라이트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빠르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풍 썼어요. 기풍. 그쵸? 그리고 여기다 블록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리고 컨트롤 D 눌러볼까요? 컨트롤 D 짠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오른쪽은 기풍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R 딱 누르면 이렇게 기풍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어 내용을 복사할 경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면 그냥 복사가 돼요. 근데 문자와 숫자를 함께 입력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라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하면서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은 여러분 값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월 하고 자동 채우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또 뭐가 있나요?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숫자는 1을 쓰면은 1이 그대로 그냥 복사됩니다. 날짜는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일씩 증가돼요. 수식을 복사하면 일씩 증가돼요. 시간이 일씩 증가됩니다. 알겠죠? 실수는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는 그냥 복사가 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는 숫자나 실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했어요. 그럼 두 개의 셀을 선택한 만큼의 값이 증가돼요. 그럼 2하고 5니까 3이잖아요. 3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5 다음에 8, 3이 계속 3씩 증가돼서 표시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는 좀 달라요. 뭐 문자는 그대로 그냥 복사됩니다. 근데 숫자는 채우기 핸들로 자동 채우기 했을 때는 여러분 원래 일씩 늘어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기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 아래로 드래그하면은 여러분 그냥 복사가 됩니다. 숫자는 일씩 증가됩니다. 숫자는 일씩 증가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일씩 증가. 날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하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자동 채우기 하면 날짜는 일씩 증가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냥 수식을 복사하면은 시간이 일씩 증가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냥 시간은 복사. 실수는 뭐예요? 실수는 수식을 복사하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하면 복사가 돼요. 그냥 3.12, 3.12, 3.1.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가 일씩 증가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을 복사하면은 증가한 만큼 원래 복사가 되는데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이 두 개의 수가 계속 반복해서 표시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등록된 순서에 따라서 사용자 등록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자, 사용자 등록은 사용자 지정 목록 죄송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은 어디에 있냐면 파일의 옵션에 고급 탭에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등록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는데 내가 새롭게 추가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클릭해서 자, 파일에 들어가서 자, 이게 파일에 보면은 화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파일에 옵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급에 있나요? 고급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다. 그쵸?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썬을 쓰면은 자동으로 썬, 먼, 퓨즈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추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추가가 안 될까요? 여기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언제든지 또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등록된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고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는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 보겠습니다. 메모 정렬을 하면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모가 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동이 안 되냐면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가 바뀌어도 이동이 안 돼요. 피벗 테이블은 자, 메모의 크기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의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 이 색을 노란색인데 파란색으로도 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도 할 수 있고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모의 크기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토 탭 메모 삽입하는 방법은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를 클릭해서 메모를 삽입할 수도 있고 바로가기 키가 있어요. Shift F2키 눌러서 메모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모 삽입이 있습니다. 그 메모 삽입을 이용해서 메모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이 있다. 1, 그쵸? 새 메모. 선택한 셀에 메모를 삽입합니다. 메모가 있는 셀을 선택하면 메모 편집으로 바뀝니다. 이 메모가 있는 셀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메모가 있는 셀을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새 메모가 아니라 이게 메모 편집으로 여기 바뀝니다. 알겠죠? 자, 삭제. 선택한 셀에 있는 메모를 삭제한다. 선택한 셀에 있는 메모를 삭제하는 겁니다. 메모가 있을 때 여기 활성화됩니다. 메모가 없으면 요 삭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또 홈탭 편집 그룹의 지우기에서 메모 지우기를 선택해도 메모가 삭제됩니다. 이전. 위쪽과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메모를 찾아줍니다. 다음.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메모를 찾아줍니다. 요거 이전 다음 여기 있네요. 그쵸? 5번 뭐예요?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표시 숨기기에 선택한 셀에 메모를 항상 표시해 줍니다.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만 메모가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숨기기라는 것은 메모를 완전히 숨기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그 메모 있는 셀에 갖다 대야지만 메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 표시 여기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메모가 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메모 표시 숨기기가 있다. 이건 뭐야?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모가 있는 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 모두 표시. 시트에 있는 메모가 모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즉 레이아웃이 변경되어도 셀에 삽입된 메모는 위치가 이동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메모 인쇄하는 방법.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시트 탭에 들어가면 메모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보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보면 여백 탭, 또 머리끌 바닥끌 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트 탭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시트 탭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메모를 인쇄할지 인쇄하지 않을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메모는 그럼 세 가지가 있어요. 메모 인쇄에는 메모 없음 하면은 메모가 인쇄되지 않고, 시트 끝 하면은 메모가 시트 끝에 한꺼번에 모아서 인쇄되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하면은 메모가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인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선택해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연속 데이터. 연속 데이터 보면 여기 연속 데이터 이 대화 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홈 탭의 편집 그룹의 채우기에서 계열을 선택하면 이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방향, 연속 데이터를 입력할 방향을 행으로 할 건지 열로 할 건지 설정하는 겁니다. 자, 선형, 시작 데이터의 단계값을 더하여 채워줍니다. 그냥 시작해서 단계값을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수, 시작 데이터 단계값을 곱하여 채워줍니다. 날짜 단위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날짜가 채워집니다.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 그렇고 추세는 뭐였죠? 단계값, 이 단계값은 시작값에 더할 값 또는 곱할 값을 입력합니다. 단계값은 선형일 때는 더할 값이 되는 거고 급수일 때는 곱할 값이 되는 겁니다. 종료값까지만 내가 20을 쓰면 그냥 20이 될 때까지만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 이후는 입력이 안 됩니다. 종료값이 있으면 종료값까지만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자,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여러분 알아요. 그쵸? 삽입 탭의 링크에 보면은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도 링크를 걸 수 있고 단추에도 링크를 걸 수 있고 도형,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중인 현재 통화 문서에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현재 통화 문서에 지금 현재 통화 문서에서도 여러분 시트로 이동할 때 다른 시트로 이동할 때 그것도 하이퍼링크로 지정해서 다른 시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통화 문서의 특정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엑셀 문서의 어떤 시트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그렇죠. 메일로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고 메일 주소를 넣어서 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 연속 데이터 메모 하이퍼링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중 A1 셀에 선택하고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의 항목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을 경우 A3 셀에 채워질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열이네요. 그러면 열이면 이게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네요.
열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급수네. 그쵸? 그럼 급수는 뭐예요? 2만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셀에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4 곱하기 2는 8이 되고 8 곱하기 2는 16이 되네요. 16 곱하기 2는 30인데 종류값이 20이니까 요까지만 입력이 된다. 그쵸? 요까지만. 답이 그럼 뭐가 돼요? A3셀이니까 A3셀이 8이네요. 8이 되네요. 2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누른다. 그렇죠. 데이터 입력하다가 입력된 데이터를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2번. 셀 안에 줄을 바꿔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Enter를 누른다. 그렇죠. 한 셀에서 두 줄 이상 입력하려면 Alt Enter를 이용해서 줄 바꿈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틀렸어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텍스트와 텍스트 숫자 조합이에요. 날짜 시간 숫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른다. 그쵸? 여러 블록을 지정한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그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 지정한 곳에는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답은 4번. 3번.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자 1시 2분 여기 띄어쓰기 안 했네. 이거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 입력하면은 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1월 30일이라고 직접 입력하면 이거는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4분의 1로 표시되면 분수로 표시된 숫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0 한 칸 띄고 1/4는 뭐라고요? 분수로 입력된 겁니다. 4분의 1이란 뜻이잖아요. 4분의 1. 그럼 뭐예요? 0.25가 나오겠네. 0.25.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숫자입니다. 4번. 셀에서 직접 셀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식 입력줄에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셀을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집 모드 전환하는 과정 세 가지 했잖아요. 뭐예요? 자, 1번 편집하려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셀을 두 번 클릭한다. 그렇죠. 두 번 클릭하면은 셀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2번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그렇죠. 수식 입력줄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F5키를 누른다. 여러분 아니에요. F5키는 뭐냐면은 여러분 셀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동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4번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F2키를 누른다. 그렇죠. 편집하려는 데이터에다가 셀을 선택하고 F2키를 누르면은 셀 안으로 쏙 들어가요. 거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편집 모드 상태가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5번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래요. 그렇죠? 근데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자, 1번 CO셀에 값을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CO셀에 입력된 값이 취소된다. 그렇죠? 입력하는 도중에 ESC 키를 누르면은 여러분 입력하려는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2번 CO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CO셀의 값이 입력된 후 DO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된다. 그렇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은 셀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니까 C열에서 D열로 이동될 거예요. 그렇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C5셀에서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C6셀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자, 3번 CO5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CO5셀에 값이 입력된 후 C6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된다. 그렇죠. CO5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C6셀로 이동합니다. 뭐 방향키를 눌러도 C6셀로 입력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D5셀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탭키를 누르면 돼요. 그럼 위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C4셀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엔터키를 누르면 위로 이동합니다. 셀 포인터가 위로 이동합니다.
탭키 누르면 셀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시프트 탭키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엔터키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시프트 엔터키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4번.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O 셀의 값이 입력된 후 C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된다. 틀렸어요. 왜? 여러분 홈키 누르면은 같은 행에 A열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A5셀로 이동합니다. A5셀로. 여기 있네. A5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합니다. 다 틀렸네.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2, C5 영역에 수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 1번 키보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요것만 지워져요. 이렇게 블록 씌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맨 위에 있는 데이터만 지워집니다. 2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그럼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면 이거 다 내용이 지워집니다. 3번 홈 편집 지우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그렇죠. 홈 탭의 편집 그룹의 지우기에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 거기에는 뭐가 있나? 모두 지우기, 내용 지우기, 서식 지우기, 메모 지우기가 있어요. 그 중에 내용 지우면 거기 내용이 지워집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도 내용만 지워집니다. 서식과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데 백스페이스는 위에 20만 지워집니다. 맨 첫 번째 셀만 지워집니다. 자, 7번. 다음 중 A1, D1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드래그했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은? 가는 쭉, 가가 쭉 써져요. 갑은 뭐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오겠죠. 월은 월화수목 금토일, 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류순회 이렇게 나오겠죠. 가는 그냥 복사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 중 날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옵션을 단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 채우기 옵션. 이거 했는지 모르겠네. 자, 1번 평일로만 1단위가 증가. 자동 채우기 옵션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날짜를 채울 때 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다가 오늘 날짜 한번 넣어볼까요? 컨트롤 세미콜론에서 오늘 날짜. 네, 그래서 제가 자동 채울 자 할게요. 그럼 여기 떠. 요거 보이죠? 요걸 클릭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1단위로 채우기, 평일 단위로 채우기, 월 단위로 채우기, 연 단위로 채우기, 빠른 채우기 이렇게 뜹니다. 이게 왜? 이게 지금 날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은 또 달라요. 뭐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12시 30분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제가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시간은 또 달라요. 그쵸? 네, 보겠습니다. 근데 주 단위로 채우기는 없어요. 없잖아, 주 단위로 채우기. 1단위 채우기, 평일 단위 채우기, 월 단위 채우기, 연 단위 채우기 있는데 주 단위는 없습니다. 8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9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할 때 위쪽의 셀의 내용을 단축키 컨트롤 D. 그렇죠. 그러면은 아래로 쭉 복사가 됩니다. 왼쪽 셀의 내용을 단축키 컨트롤 R. 그럼 뭐 이거는 오른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이건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가 되고 아래쪽으로 복사되고 오른쪽으로 복사됩니다. 2번.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되고 마지막 숫자는 일씩 증가하는데 맞아요.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은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문자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복사되고 숫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일씩 증가하면서 복사됩니다. 3번.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로 끌면 똑같이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한다. 틀렸어요. 숫자는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은 복사가 돼요. 그냥 1이 그 1, 그 다음에도 1, 그 다음에도 1.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뭐 어떻게 돼요? 일씩 증가해요. 1, 2, 3 이렇게 일씩 증가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대로 복사된다 그래서 틀렸어요. 뭐라고요? 일씩 증가됩니다. 자, 4번.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하여 입력된다.
맞죠? 날짜는 그냥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 1일 단위로 증가해 입력됩니다. 한번 볼까요? 날짜 여기 있잖아요. 1일 단위로 증가했잖아요. 여기 제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1씩 증가가 됩니다. 1일씩.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가잖아요. 제가 지금 컨트롤 키 눌렀어요. 그냥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르면. 네. 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셀 포인터를 DO 셀에 두고 홈키를 누른 경우 셀 포인터의 위치는 DO 셀이면 여기다 그쵸 여기. 홈키를 누르면 같은 행에 첫 번째 열로 이동해요. 여기로 이동하네요. 그러면 뭐예요? A5셀이 되네요. 답은 2번. 11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키를 누르면 선택된 범위 내에 같은 값이 입력된다. 틀렸네요. 컨트롤 엔터죠. 그렇죠? Alt 엔터는 뭐예요? 같은 행에서 줄 바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줄을 바꿔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Alt 엔터입니다. 동일 셀에서 줄 바꿈을 하는 게 Alt 엔터. 컨트롤 엔터는 선택한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럼 이거는 Alt 엔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컨트롤 엔터가 됩니다. 그쵸? 자, 2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사지선다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 문제들은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이 확대 축소된다.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고 화면을 스크롤 키를 누르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자, 3번 엔터 방향키가 아래쪽일 때 Shift 엔터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위쪽 셀로 이동한다. 그렇죠. 엔터키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실 엔터키를 위쪽으로 이동하게 해라 이런 거. 엔터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해라. 엔터키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게 해라. 이거는 여러분 옵션에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Shift 엔터키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하고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Shift 탭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4번 스크롤러 키를 누른 후 방향 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만 이동한다. 맞아요. 자, 화면만 이동해요. 화면만.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동일한 내용이 복사된다. 맞아요. 이거 맞는 옳은 건 맞네요. 옳은 건. 왜냐면 문자와 숫자가 입력된 것은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은 오른쪽 끝에 숫자가 1씩 증가돼요. 증가돼서 이렇게 표시돼요. 그렇지만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걸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냥 복사가 돼요. 복사된 거 맞네요. 2번.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을 범위로 지정한 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두 번째 셀의 값이 복사된다. 틀렸어요. 이거 뭐예요?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을 범위로 잡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은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의 증가한 만큼 세 번째 셀에서도 두 번째 셀과 세 번째 셀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3, 6이면 이게 뭐예요? 3이 증가됐으니까 3, 6, 9, 12, 15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렇지만 3, 6 컨트롤 키를 누르면 뭐가 돼요? 그냥 36, 36, 36이 복사되는 거예요. 3번 숫자가 입력된 셀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숫자가 1씩 감소한다. 틀렸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1씩 감소가 아니라 뭐예요? 1씩 증가하잖아요. 증가. 알겠죠? 다음 4번 사용자 정의 목록에 정의된 목록 데이터의 첫 번째 항목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목록 데이터가 입력된다. 틀렸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목록 데이터가 입력한 사용자 지정 목록에 정의되는 목록 데이터는 내가 값을 쓰면 뭐가 돼요? 값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이렇게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그냥 값이 계속 복사가 돼요. 복사. 목록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사되어 입력됩니다. 복사되어서 복사. 답은 1번이네요. 내용 한 거다. 그쵸? 설명이네요. 그쵸? 설명 다 했습니다. 자, 13.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1과 A2 영역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는 경우 A5 셀에 입력되는 값은 보통
하고 8이니까 2가 뭐예요?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은 6, 4, 2, 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되겠죠. 컨트롤 키,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그렇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연속해서 계속 복사가 돼요. 10, 8, 10, 6인가? 18, 18, 18. 예.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A5셀에는 뭐가 돼요? 18, 18, 10. 예. 컨트롤 키 누르니까 A5셀에. 이거 8이 아니라 10이다. 그쵸? 10. 예, 답이 잘못됐네요. A5셀에는 답이 10입니다. 10. 네. 여기 있네요. 그죠? 10. 10이라고 나와 있네요. 14.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A1과 B1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B3셀까지 드래그했을 때 A3셀, B3셀의 값으로 오른 것은 A3셀, B3셀. 그러면 이 숫자와 문자와 숫자가 함께 있는 거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가 다시 012, 가 다시 013, 가 다시 014. 1월 날짜는 1일씩 증가돼요. 그럼 01월 16일, 01월 17일, 01월 18일 여기 됐네요. 그러면은 A3, B3 셀이는 요거네 요거 그쵸? A3, B3 셀이니까 여기다 답은 2번이 되네요. 15.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셀 안에 줄 바꿈을 하려면 Alt 엔터 키를 누른다. 그렇죠. 한 셀에서 두 줄 이상 입력하려면 그 줄 바꿈을 엔터를 눌러가지고 줄 바꿈 해주시면 됩니다. 2번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내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단으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그럼요. 그쵸? 자, 맞습니다. 자, 3번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러 바로 Shift 엔터 키를 누른다. 틀렸어요.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열의 너비가 좁아 4번 열의 너비가 좁아 입력된 날짜 데이터가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셀의 너비에 맞춰 샵이 반복하여 표시된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날짜인데 셀이 이렇게 좁아요. 그럼 이렇게 샵이라고 표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급 당황하잖아요. 그쵸? 이거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알겠죠? 열과 열 사이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다음 중 각 워크시트에서 채우기 핸들을 A3셀로 드래그한 경우 A3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2.8, 13.8을 두 개를 블록을 함께 씌우고 드래그 했네요.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14.8이 되네요. 그쵸? 1씩 증가, 숫자가 1씩 증가하니까 14.8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뭐예요? 2번은 13.8을 드래그 하면은 그냥 숫자는 무조건 그냥 복사가 돼요. 그럼 여기도 13.8이 되고 여기도 13.8이 되는 거예요. 자 문자는 A, B네요. 그쵸? A, B를 드래그 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A3셀에 A가 되고 여기는 B가 돼요. 그쵸? A, B, A, B가 반복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 B네요. 그쵸? B는 문자는 무조건 컨트롤 키를 누르든 컨트롤 키를 안 누르든 무조건 문자는 뭐예요? 그냥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 그쵸? 답은 뭐예요? 여기 틀렸네. 여기 3번에 틀렸네. 그쵸? 3번. 3번의 A3셀은 AC가 아니라 뭐예요? A가 되는 겁니다. 자, 17번. 이게 왜 화면이 자꾸 위로 올라가나요? 17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A4 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메모가 지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가 지워지려면 여기 셀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 즉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메모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걸 지우시면 됩니다. 또는 홈 탭 편집 그룹에 보면은 지우기가 있어. 여기 있네. 지우기. 거기 모두 지우기는 내용 서식 메모가 모두 지워지지만 메모 지우기 하면 메모가 지워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3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한다. A3셀의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배순용이 여기도 배순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복사가 돼요. 내용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용과 서식이 복사가 됩니다. 메모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2번 A4 셀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숨기기를 선택한다. 메모 숨기기는 사실 메모 숨기기를 한다 그래서 메모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왜? 그냥 숨겨질 뿐이에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요 표시는 있어요. 근데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 메모가 뜨는 겁니다. 근데 메모 표시하면은 항상 메모 표시하면 이 메모가 항상 이렇게 떠 있어요. 아무 셀을 클릭해도 메모가 항상 떠 있습니다. 4번 A4 셀에 선택하고 홈 탭 편집 그룹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선택한다. 그럼 메모 지워지죠. 메모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메모도 지워지고 내용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집니다. 답은 3번이네. 어쩌나 메모가 지워져요. 4번 A4 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다. 그러면 이길순이란 글씨가 지워지겠죠. 메모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접한 셀의 내용을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위쪽 셀의 내용을 컨트롤 D 이거죠.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아래쪽으로 입력하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됩니다. 왼쪽 셀의 내용을 컨트롤 R을 누르면 그렇죠. 왼쪽 셀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빠르게 입력하려면 컨트롤 R 키를 누르면 됩니다. 2번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 맞아요. 그렇죠.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는 데이터를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하면서 복사가 됩니다. 3번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위에도 나왔던 문자 아닌가요? 3번이 들렸어요. 그쵸? 왜? 숫자가 입력된 셀의 내용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씩 증가돼요. 일씩. 그냥 숫자는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그냥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그냥 1, 1, 1, 1, 1 숫자는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런데 아니 뭐 1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할까요? 15로 할까? 15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복사하면은 15, 16, 17, 18 이렇게 돼요. 일씩 증가합니다. 이게 복사되어 입력된다가 아니라 일씩 증가해 입력된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날짜가 입력된 셀에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해 자동 채우기가 된다. 그렇죠. 날짜는 자동 채우기를 하면 1일씩 증가가 됩니다. 19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A1, A2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했을 때 A5 셀에 입력될 값으로 오른 것은 이제 월요일이에요. 그쵸? 월요일 수요일이니까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이틀이 증가했네요. 월 수요일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금요일이 되겠다. 그쵸? 금요일 그 밑에는 금토 일요일 그 밑에는 일월 화요일 맞죠? 수 목요일 이렇게 입력이 되겠네. 그런데 A5셀이니까 화요일이 되네요. 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A1 셀에 입력된 값이 취소된다. 맞아요. 값을 입력하다 ESC 키를 누르면 취소가 되죠. 2번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B1 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된다. 그렇죠. A열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B열로 이동되겠죠. 열은 A, B. 여러분 여기 보세요.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있고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셀을 딱 선택하고 그럼 F3 셀을 그렇죠. 엔터키를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G3으로 이동하잖아요. F3에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또 이동하고 엔터키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고 H4, H5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쪽 방향키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하고 왼쪽 방향키 누르면 왼쪽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고 이 셀 포인터입니다. 아래쪽 방향키 클릭하면 셀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3번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A2 셀로 이동된다. 맞아요. A2 셀로 이동이 됩니다. 4번 이게 또 나왔던 건가요? 위에서 자,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O 셀의 값이 입력된 후 C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된다. 틀렸어요.
홈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같은 행에 A열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5가 되겠죠. A5. 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메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을 선택한 후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삭제를 선택한다. 그렇죠.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보면 삭제가 있어요. 그 삭제를 클릭하면 메모가 삭제되는 겁니다. 2번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셀의 서식을 지우면 셀에 설정된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서식 지우기는 뭐예요? 서식만 지워져요. 서식이 뭐예요? 테두리, 셀 색깔,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서식이라 그래요. 서식만 지워집니다. 답은 2번이네요.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메모의 위치도 셀과 함께 변경된다. 그렇죠?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메모의 위치도 함께 변경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메모를 하나 넣었어요. Shift F2를 이용해서 메모를 넣었어요. Shift F2를 눌러서 그럼 메모가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 지금 이동되잖아요. 그럼 메모도 함께 이동이 됩니다. 4번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에 삽입된 셀에 바로가기 메모에서 메모 편집을 선택한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클릭하고 메모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메모 편집이 어디 있나요? 이 메모 편집 있습니다. 메모 편집. 자, 작성된 메모를 수정한 메모에 삽입된 셀에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다 그쵸 여러분? 내가 잘못 클릭했다. 이 메모가 들어간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메모 편집해야 돼요. 그쵸? 어디죠? 여기 있네 메모. 그래야지 메모를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메모에 있는 데이터를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서식 지우기라면 메모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서식이 지워집니다. 22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이라는 데가 있어. 그 시트 탭에 보면은 메모를 인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없음. 그럼 메모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시트 끝. 그럼 메모를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럼 메모를 화면에 표시된 대로 인쇄합니다. 네, 맞아요. 2번. 메모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도 입력이 가능하며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럼요. 메모 안에도 뭐 숫자도 넣을 수 있고 특수문자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메모 모두 표시를 선택한다. 맞습니다. 이런 메모가 모두 표시됩니다. 알겠죠?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왔네. 전화 끊었습니다. 4번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드키로 삭제한 경우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네, 틀렸어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용만 지워져요. 내용만.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용만 지워집니다. 알겠죠? 답은 4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의 A1, B2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B4 셀까지 드래그했을 때 A4와 B4 영역의 값으로 오른 것은 A4와 B4. 그럼 한번 볼까요? 그냥 이제 자동 채우기를 했나봐요. 그쵸? 그럼 1, 월 여기 화가 되겠죠. 화. 뭐 1하고 월은 그냥 이어지는 거잖아요. 1, 월, 화, 수 이렇게 되네요. 그쵸? 여기는 1, 2, 1 여기도 1씩 증가됐으니까 1, 2, 3,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A4, B4 셀에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그쵸? 2번이 되네요. 답은 수 4니까. 왜냐면 여러분 1, 월, 화, 수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1씩 증가했으니까. 24번 다음은 시트 탭에서 원하는 시트를 선택한 방법이다. 빈칸 A, B에 들어갈 키로 알맞은 것은 자, 연속적인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려면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고 뭐예요? Shift 키.
이게 왜 여기 들어갔죠? 이 문제가 Shift 키를 눌러줘야겠죠? 그쵸? 연속적인 데이터를 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시트를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25번. 다음 중 워크시트 셀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네요. 1번. 셀에 입력하는 문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맞아요. 이건 문자가 그렇습니다. 문자를 위에 어떤 문자를 입력하면 밑에 그 문자의 첫 글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숫자, 날짜,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2번. 실수인 경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연속 데이터 채우기 결과는 소점 이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1씩 증가한다. 틀렸어요. 소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수인 경우는 뭐예요? 실수인 경우는 여러분 그냥 복사가 돼요. 복사. 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 뭐가 돼요? 1씩 증가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야지만 숫자가 1씩 증가. 그것도 소점 이하 첫째 자리가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그냥 1씩 증가해요. 만약에 뭐 153.12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한다. 그러면 154.12 이렇게 숫자가 1씩 증 155.12 이렇게 정수 부분이 1씩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점 부분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답은 2번이네요. 3번.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숫자, 텍스트 조합, 날짜 또는 시간 등 여러 데이터 형식을 계열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그럼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은 여러분 채우기 핸들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셀에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십자 모양 보이죠? 이걸 이용하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4번.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면 이름이나 판매 지역 목록과 같은 특정 데이터 연속 항목을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다. 그렇죠.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를 채우기를 잘 사용하면은 빠르게 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왜? 실수는 거는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그냥 복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153.12면 153.12, 153.12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그때는 숫자 부분이 1씩 증가되는 겁니다. 자, 26번.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딜리트 키 누르면 그냥 내용이 지워지는 거예요. 1번 셀에 설정된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럼요. 메모 서식은 지워지지 않죠. 2번 셀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아니죠. 뭐예요? 딜리트 키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고 서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답이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네. 내용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떤 셀을 내가 데이터를 지우고 싶은 셀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든가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른다든가 또는 홈 탭의 편집 그룹에서 지우기에서 홈 탭 편집 그룹 지우기에서 써볼까요? 홈 탭 편집 그룹에 보면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에서 내용 지우기를 하면 똑같이 딜리트 키를 누른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워집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동일한 결과다. 맞네요. 자, 4번.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야가 좁아서 이게 진짜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자, 2번. 셀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지는 게 아니라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는 겁니다. 답은 2번. 27번.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틀렸어요. 단추나 도형에 다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단추, 도형, 그림 다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다른 통화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럼요. 여러분 다른 엑셀 문서에 또 다른 엑셀 문서에 또 다른 시트에 또 다른 셀에 그 시트에 해당하는 셀을 여러분 하이퍼링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를 하이퍼링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메일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화 문서의 다른 시트들도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왜? 단추, 도형, 그림 뭐 이런 거 다 하이퍼링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28번.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삽입할 때 연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 현재 통화문서 시트의 특정 셀 위치, 다른 통화문서의 시트의 특정 셀 위치, 웹 주소, 전자메일 주소 다 돼요. 근데 매크로 바로 갖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매크로 바로 갖기는 아닙니다. 29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메모 상자의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다. 그럼요. 메모 상자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메모 상자 여기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2번 인쇄 시 메모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어디에? 페이지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여기 보면 여기 시트 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메모가 있어요. 메모를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쵸? 있네요. 자. 3번 정렬하면 메모도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한다. 그럼요. 함께 이동합니다. 4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이 변경되면 메모도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된다. 틀렸어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여러분 메모가 삽입되면 그냥 그 셀에 그대로 있어요. 데이터가 막 이동해도 여러분 메모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29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